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지난 15일 스즈키컵 우승 소감은 외교가에도 큰 화제였다. 베트남 국민이 저를 사랑해주신 만큼 제 조국 대한민국도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큰 울림을 주며 외교관 100명이 못할 일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일주일 전 국내에선 고위 외교관이 베트남에 외교 결례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 이 외교관은 일부 기자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독살 사건으로 북한 당국이 베트남 정부에 비공식 사과했다고 했다. 북한 국적 피의자들이 베트남 여성을 사주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북한이 사과했다는 내용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양국 정부 간 비공개 대화를 제3자인 우리 외교관이 공개한 것이다. 한 전직 대사는 베트남에서 강령 유감을 표해도 할 말이 없는 비상식적 발언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베트남 정부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했다. 지난주 재외공관장 회의 기간 열린 주요 대사 간담회는 우리 외교의 난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미 중일러 유엔 등 5강 대사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공관장 회의 때 간담회를 갖고 주재 성과와 외교 현안을 설명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노용민 주중 대사, 조태열 주 유엔 대사는 개인 사정을 들어 거부했다. 당초 간담회를 고사하려 했던 조윤재 주미 대사, 이소훈 주일 대사는 정부가 그간 해온 뻔한 얘기만 반복했다. 조 대사는 한미는 특정 사안에 다른 시각도 있지만 잘 공조하고 있다고 했고, 이 대사는 한일 간 어려움이 많지만 교류 협력은 강화해야 한다고만 했다. 국민 앞에 자랑할 외교 성과는 없었다. 실제 올해 성적표는 어땠나? 한미 관계는 대북체제 문제로 연중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중일이 밀착하는 동안 한중 관계는 나아진 게 없고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후 최악에 빠졌다. 노용민 대사는 올 6월 김정은 방중 기간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다 논란이 됐다. 한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장면도 많았다. 지난달 김정은 11월 방러 유력을 언급했던 우윤근 주러 대사는 이번 간담회에선 머쓱하게 김정은 영내 방러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으로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17일 고향 광양에서 열기로 했던 특감까지 취소하고 황급히 출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이 대사들을 임명하며 미 중일러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 되는 나라들인데 모두 비외교관 출신인 특임 대사로 임명하는 건 처음이라고 했다. 특임 대사란 말로 포장된 낙하산 대사 인선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다. 박항서 감독처럼 주재국에 사랑받는 외교관은 못될지언정 750만 제외 동포의 부끄러운 외교관은 되지 말아야 한다.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한국에서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다. 전훈 일정을 마친 박항서 감독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을 남겼다. 서호정 기자, 지난 29일 서울 이랜드와의 연습 경기에서 0대2로 패한 뒤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날 연습 경기는 30일까지로 예정된 베트남 대표팀의 한국 전지훈련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었다. 30일에는 오전에 간단한 회복 훈련 후 출국했기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 연습 경기에서 베트남은 인천 유나이티드 1대2패, FC 서울 2대1 승 같은 일부 리그팀을 상대로 대등한 승부와 결과를 냈다. 하지만 정작 2부 리그 최하위 팀인 서울 이랜드에게는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3-4-3 포메이션을 가동한 베트남은
경기를 주도했고 매끄러운 연계 플레이를 보였다.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겪었다. 서울 이랜드는 실수를 놓치지 않고 카운터 어택과 측면 공격으로 2골을 뽑았다. 연습 경기고 패배했지만 내용상이 선전에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은 호통을 쳤다. 선수들에게 저 팀이 아무리 K리그라지만 2부 리그 최하위다. 우리는 대표팀이다라고 말한 그는 언더스탠드? 알겠어. 웃을 일이 아니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도적인 쓴소리였다. 연습 경기를 마치고 가진 골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박항서 감독은 전지 훈련에 만족한다. 선수들이 열심히 하며 조직력을 다지고 완성도를 높였다. 대한축구협회의 지원 속에서 파주 NFC를 이용하며 좋은 훈련과 휴식, 치료, 영양 섭취를 했다며 2주간의 한국 전지 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속으로는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마워하면서도 겉으로는 혼을 내는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약점 중 하나는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대의 겁을 먹는 것이다. 연습 경기의 목적 중 하나가 그것을 이겨내는 거였는데 서울 이랜드의 카운터 어택에 고전하며 1차 중앙 저지선이 쉽게 무너졌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는 K리그가 레벨이 높지만 우리도 대표팀이다. 더 자신감을 갖고 부딪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선수들에게 호통을 쳤지만 거기서 끝이었다. 박항서 감독은 이날 연습 경기를 위해 일부러 파주 NFC를 찾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는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 후 사진과 사인을 요청하는 유학생들을 끝까지 챙겨주고 돌아갔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강한 카리스마 뒤에 숨은 따뜻한 면모였다. 지난해 9월 베트남 A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부임한 박항서 감독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 축구사를 바꿨다. 지난 1월 아시아 축구연맹 22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을 아시아 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시켰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진출의 성과를 냈다. 베트남 축구의 체질과 사고를 바꿨다는 평을 들으며 국민 영웅으로 부상한 박항서 감독은 11월 열리는 동남아시아 축구선수권 스즈키컵에서 세 번째 박항서 매직에 도전한다. 최대 라이벌 태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밀려 단 한 차례 우승에 그친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과 함께 다시 한번 정상에 서는 꿈을 꾸고 있다. 동남아의 월드컵이라 불리울 정도로 각국의 자존심을 건 대회인 만큼 박항서 감독도 선수들에게 강한 목적의식을 심고 있다. 베트남 V리그의 일정과 컵대회 일정 탓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늦게 소집했지만 박항서 감독은 지난 1년간 선수들과 함께 쌓은 경험과 자신감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A조 시드를 받은 만큼 조 1위로 통과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베트남은 물론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하겠다라며 출사표를 밝혔다.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